이제는 그 레퍼런셜 키, 포린 키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역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요. 현재 있는 테이블들을 이제 확인해 보고요. 그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은 그 SID 인테저 값을 가진 SID 속성이 이제 있는데 그게 그 주키입니다. 프라이머리 키죠.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적는데 앞에서는 따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적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속성을 정의하면서 속성의 데이터 타입 속성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라는 키워드를 적어서 그 속성이 주키 프라이머리 키라는 어떤 제약 조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sName이라는 속성을 추가를 했고요. sName의 자료형은 문자열 16자 크기의 문자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DEPT라는 게 있는데 이 DEPT는 그 이제 앞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예제 중에 DEPT 테이블을 만들었었죠. 거기에 보면 DEPT 테이블에 그 DID라는 키를 연결하는 소위 포린 키, 그 외래 키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외래 키는 저쪽에 있는 상대 쪽에 있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랑 자료형을 같이 해줘야 되죠.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다 보면 어떤 때는 약간 착각을 해서 이 그 레퍼런셜 키, 포린 키의 속성이 저쪽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레퍼런스하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속성의 자료형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검색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뒤에 가서 이제 많이 다루겠지만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연결해서 검색을 할 때 이런 포린 키 프라이머리 키 사이의 관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근데 그게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우리가 그 검색할 때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린 키를 사용할 때는 저쪽 프라이머리 키의 데이터 타입을 잘 확인해서 그거랑 같은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DEPT라는 게 그 스튜던트 테이블의 DEPT 속성이 DEPT 테이블의 아마 DID 속성하고 그 포린 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구조, 자료 타입, 자료형이 캐릭터 8자리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. 자, 여기에 이제 포린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린키 제약 조건을 정의를 하는데요. DEPT 방금 정의한 DEPT 속성이 이제 포린키다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. 이 포린키 DEPT가 레퍼런스하고 있는 테이블이 DEPT라는 테이블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중에서 DID라는 속성이 바로 이 DEPT가 레퍼런스하고 있는 속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테이블 정의가 끝났고요. 테이블 정의를 보면 거기 이제 DEPT의 키 부분에 보면 우리가 MUL이라고 해서 이 포린 키 정의한 것이 표현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 조건을 정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소위 레퍼런셜 인테그리티 그 참조 제약 조건이라는 게 생기고요. 그 참조 제약 조건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학생 방금 만든 학생 테이블에 값들을 집어넣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인서트 인트에서 하나의 그 소위 그 레코드 행만 집어넣었었는데 여기서는 그 행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나의 인서트문에서 레코드 행을 여러 개 이제 집어넣는 형태로 인서트문을 실행해 보겠습니다.
자, 요번에 이제 세 개의 행, 3명분의 자료를 집어넣었고요. 그래서 그게 잘 들어갔는지 한번 select asterisk 문으로 확인하니까 잘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요. 거기에 이제 DEPT가 I 두 개가, 그러니까 1번, 2번 학생은 I이고요. 그 다음에 3번 학생은 M입니다.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DEPT가 Referential Integrity Foreign Key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직 확인을 안 했지만 저쪽 DEPT 테이블에 가보면 DEPT 테이블에 그 DID, Department ID라는 프라이머리 키 속성에 I라든가 M이라는 값은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문제가 없이 입력이 된 거고요. 그 Referential Integrity 참조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스튜던트 테이블을 집어넣을 때 DPT 속성이 어떤 값을 집어넣는데 그 값이 저쪽 DPT 테이블에 DID 속성 값으로 없으면은 입력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IME는 저쪽 DPT 테이블에 DID 값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또 테스트를 위해서 다른 값을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학생은 A라는 코드를 가진 그 속성을 A라는 값을 가진 그 디파트먼트 DID 속성을 가진 거를 입력을 해봤는데요. 그런데 여기 이제 에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역시 이제 그 참조 제약 조건 때문에 오류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입력한 값이 그 DPT DID랑 DAPT 테이블의 DID 속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레퍼런셜 foreign key integrity, 레퍼런셜 인테그리티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DPT 테이블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DPT 테이블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A라는 그 DID 코드를 가진 디파트먼트 정보는 없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을 이제 A라는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A 코드를 가진 그런 이제 과 전공을 입력을 해야겠죠. 그래서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를 이제 입력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아쉽게도 아키텍처럴 ENG라는 게 너무 길어서 아마 요 dname이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줄여서 다시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었는지를 한번 DEPT에서 확인을 하면 입력이 되었죠. 그러면 이제 다시 과거 그 버퍼 명령을 했던 버퍼를 찾아서 오류 났던 것을 다시 찾아서 실행을 하면 아마 실행이 되겠죠. 예, 실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저렇게 이제 입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레퍼런셜 인테그리티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. 그래서 레퍼런셜 인테그리티 참조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foreign key로 내가 속성을 사용했으면 그 속성의 값은 참조한 레퍼런스한 테이블의 키 속성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. 거기에 없는 값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게 참조 제약 조건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예로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